자, 품질 경영 출석 수업 과제물입니다. 이거 대체 과제물이나 출석 수업이나 문제가 같았을 거예요. 문제는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교재의 1장 4절에서는 교육기관이 대학에서 교육의 품질 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행정의 품질 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정답은 없고, 자, 두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6시그마, 6시그마 프로젝트를 하여 수집하여 공정 능력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시오. 참고로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오수 품질 분임조 사례 중 6시그마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조할 수 있다. 6시그마 프로젝트 추진 단계인 define, 정의, 미주얼, 특정, 어널리즈, 분석, 임프로브, 개선, 컨트롤, 관리 단계 중 미주얼 단계에서 특정 시스템의 공정 능력 분석을 다룬다. 자, 이건데요. 품질 경영 출석 수업을 일찍 수업을 들으면은 이거 배우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이 출석 수업을 할 때도 도통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뭐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품질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수업을 들어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품질 경영은 완전히 어떤 시계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품질 경영이 좀 어렵고 시험도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출석 시험이나 과제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써서 내면은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는 편인데 기말고사가 좀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이거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여기 과제 작성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솔루션 자동차 전지 노칭 공정 개선으로 부적 하품률 감소 LG 에너지 솔루션 품질 경영 사례를 연구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내가 되어 있듯이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 전지 노칭 공정 개선으로 부적합 품률 감소 뭐 이런 이제 파일이 있거든요.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쭉 내려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미주어 분야라고 그랬었어요. 측정에 관련된 거. 그러면 쭉 내려보면 M이죠, M. 그죠? M 이걸 M6 단계. 여기서도 측정 단계에서도 M6 이거 시스템 분석.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예, 미주어 단계에서 특정 시스템의 공정 능력 분석을 다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 자료에서도 미주어 단계가 있지만 이 안에서도 특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공정 능력 분석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품질 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작성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전수돼서 내려오고 매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막상 또 따져서 들어가 보면 해석은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딱 보고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행정기관 교육부의 행정을 품질 보증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품질 보증의 전제는 수요에 있습니다. 품질 보증을 해야 하는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있기보다는 품질 보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있는 것이 따라서 품질 보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원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은 법률을 근거로 하므로 현실에서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즉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거나 민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어떤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은 법률로 제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어 품질 보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된다면 이것은 품질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의 개정이나 신설에 대해서 민원인은 현실에서 즉시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거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민원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원인을 번거롭게 하거나 잘못 처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일이에요.
겪었었던 일을 여기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갱신은 기존의 계약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계약은 없어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법률 지식 상식이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답답함을 느꼈어. 이것은 어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질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법률 제도의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한 이유나 근거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업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사전에 제도나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국민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행정제도의 도움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도 개선이나 마련을 통해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 서비스를 받는 수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쟁력이 없는 기관은 통폐합은 물론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품질 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행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에 관해 설명합니다. 교육부의 제품은 민원, 행사, 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운영되므로 교육기관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민원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민원의 신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안내하고 있지 않은 제한이 발생하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법률의 개선이나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행정이 즉각적이므로 현실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또 교육부 국민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행정기관에 도움이 되거나 유리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도는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정부가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이 있어야 공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행정의 고객은 전체 민원이며 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학생 등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의 승인과 인가 등으로 학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 행정의 지원과 감독을 통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반을 지적하는 동시에 학교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원은 학교보다 더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즉 학원의 운영 주체는 개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의 형태이므로 세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교육기회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평생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행정기관이나 민간 기업을 통해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 행정의 조직은 주로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다른 공무원과의 업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이 시스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체계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받는 대상자에게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교육부 행정의 공급자는 정부, 교육부, 교육지청 등입니다. 공급자는 주체자로서 공무원을 포괄하고 있지만 품질 보증은 한 사람의 책임보다는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공동의 책임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면 업무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으면 서로의 역할을 주며 감시의 작용도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품질 정책은 정부, 행정기관 장이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의 품질 방향입니다. 품질의 평가는 서비스의 질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며 서비스의 질은 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 목표는 민원과 제도, 서비스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의 만족도마저 평가하도록 하는 점에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데이터로 변환하고 시각화하여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다음 진행에 피드백 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만족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낭비가 될 것입니다. 설계 계획은 정책 설계입니다. 특히 교육 대상자인 유아,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 교원, 유학, 교육 통계, 정보화, 사회정책 등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 행정은 실무적인 정책보다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예하 실무 담당 기관에서 구체적이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기관장과 담당 공무원입니다. 기관장은 사업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합니다. 공무원은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 경험하고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정책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프로세스 계획은 각 계층과 대상에 맞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 이해 정도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맞춤형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 행정의 원자재는 법률, 제도, 재정, 사업 추진 등입니다. 정부기관은 법률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거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때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배정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민원 발생 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꾸준하게 교육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얻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재에 더해지는 부가가치는 민원인의 요구를 해결함으로써 품질 보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품질 보증을 통해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효과로 인해 다른 부가가치가 사회에서 만들어질 실현화 프로세스는 적극 행정, 공공의 이익 증진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 있는 행위, 컨설팅, 의견 제시 허용 등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경직된 구조로 인해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어서 창의성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스스로 관료적인 문화를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로 쉽지 않겠지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협력과 공공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때 목표가 실현될 것입니다. 제품 파트는 민원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자신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를 받고 그러한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파트 명세서는 민원과 행정의 세부 내용입니다.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이나 적용된 지식이나 법률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운전 도구는 각 행정기관, 교육부, 국공립도서관, 교육지청 등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기기술은 제도의 적용과 이용입니다. 운전자는 기관장, 담당 공무원, 민원인, 교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입니다. 부적합 제품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며 동시에 민원인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한 제도 및 공무원입니다. 결국 품질 보증은 민원의 해결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2번 6 시그마 프로젝트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검색한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자동차 전지 노칭 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고요. 분석을 해보면 측정 시스템 분석은 특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품질 경영을 위해서는 측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 측정치를 이용한 공정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측정 시스템은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 공정을 의미하며 측정되는 측정치를 구하기 위한 투입물과 산출물의 총합입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의 절차는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모두 탐색하고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걸러냅니다. 걸러낸 인자에 대해 그 영향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의를 해준 거죠. 이 시스템 분석은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서론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위 자료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살펴보면 우선 측정치는 특정자는 안은진, 연재희, 김재민 등 3명으로 나타납니다. 보면은 안은진, 연재희, 김재민. 측정 시스템 분석은 계측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측정자 변동에서 반복성과 재현성을 분리합니다. 이것을 수치로 표현하면 측정자 수 G3, 측정 시료 수 N10, 반복 측정수는 1회, 이해로서 R2. 이렇게 어깨선 높이에 관한 측정 시스템 분석과 탭 길이에 관한 측정 시스템 분석 방법은 같습니다. 먼저 어깨선 높이에 관하여 반복성을 분석하면 반복성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회 측정과 2회 측정 간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1회 측정과 2회 측정 간의 차이가 없다면 반복성이 좋은 것이며 차이가 크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연구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연구 변동은 5.00%로 나타났습니다. 변동 5.00. 네. 재현성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재현성이 좋다는 것은 여러 측정자의 측정 결과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안은진, 연재희, 김재민 등 3명의 측정 평균치의 산포를 통해 재현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 결과가 비슷함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데이터 %기여는 우수, %연구 변동은 우수, %공차는 우수, 범주의 수는
우수로 분석되었습니다. 스텝 길이에 관하여 반복성을 분석하면 안은진, 연재희, 김재민에 의해 각각 2회씩 측정한 결과 1회와 2회 측정 결과의 차이가 작으므로 반복성이 좋습니다. 재현성은 3명의 측정자가 측정한 결과가 비슷함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측정 시스템 분석은 데이터 퍼센트 기여, 퍼센트 연구 변동, 퍼센트 공차, 범주의 수가 모두 우수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공정 능력 분석입니다. 공정 능력은 공정의 생산 공정이 목표치와 일치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공정의 업무 처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공정 능력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은 공정 능력 분석 준비, 데이터의 수집, 공정 관리 상태 검토, 공정 능력 분석 실시, 결과의 평가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정의를 해준 거고요. 우선 자료는 어깨선 높이 X바 S 관리도를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X바 S 관리도는 X바 R 관리도와 비슷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도로 공정 데이터의 표준 편차로부터 긍정의 표준 편차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개량형 관리도입니다. X바 R 관리도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X바 S 관리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X바 S 관리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 표준 편차를 표시하고 공정 변동을 추적하고 예상하지 않은 변동을 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공정은 부분군이 18로서 9 이상이므로 S 관리도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분군 공정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어깨선 높이 X바 S 관리도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X바 관리도 공정 능력의 수준은 1.52이며 공차 상하는 1.70, 공차 하하는 1.31입니다. 공정 데이터에서 목표 값이 1.30인데 공정 능력 수준 즉 표본 평균이 1.52이므로 제약 조건에 비해 공정에서 생산되는 품질 변동이 크므로 공정 능력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로 계산한 어깨선 높이 X바 S 관리도의 공정 능력 수준은 0.194입니다. 어깨선 높이 X바 S 관리도에서 공차 상하는 0.327, 공차 하하는 0.054입니다. 따라서 점은 관리 한계선 내에 있고 배열에 특별한 패턴이 없으며 목표값으로 평균치를 이동시키며 3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텝 길이 X바 S 관리도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X바 관리도 공정 능력의 수준은 50.14이며 공차 상하는 50.27, 공차 하하는 50.00입니다. 표준 편차로 계산한 X바 S 관리도의 공정 능력의 수준은 0.141이며 공차 상하는 0.234, 공차 하하는 0.039. X바 관리도를 통해 표본 평균이 50.14인데 목표값 50.00을 초과하여 품질 변동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변동이 크면 공정 능력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탭 길이 X바 S 관리도를 통해 공정 능력 분석을 시행하면 점은 관리 한계선 내에 있고 배열에 특별한 패턴이 없으며 목표값으로 평균치 이동 및 3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렵죠. 이 내용 내가 쓴 글이지만 내가 읽어도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그냥 표하고 이런 그래프를 분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별다른 해석은 없어. 그냥 마지막에 뭐 따라서 여기만 이제 결론인 건데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탭길이 X바 관리도에서 첫 번째 데이터의 X바 관리도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 보면 첫 번째 데이터 50.14잖아요. 50.14 여기 X바가 50.14잖아. 여기에 50.14, 그죠? 공차 상하는 50.27이에요. 공차 상하는 약간 좀 잘못된 있는 것 같은데 정정 데이터에서 그래서 좀 감점이 있었나? 이게 그러네요. 이게 내용이 어깨선 높이 X바의 데이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탭 길이 X바 공정 능력 수준은 50.14이고 공차 상하는 50.27, 50.5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는 49.50,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9점을 받은 테라고 봐야 되겠네요. 표준 편차 계산에서 0.141이고 공차 상하는 0.234. 여기네요. 이거죠. 그죠? 여기죠. 여기가 평균 기준이고 표준. 맞아요. 이게 공정 능력 수준은 50.14고 상한이 50.27 여기 이 데이터죠. 그리고 하한이 50점 그리고 S 관리대 공정 능력 수준은 여기 0.141이고 상한은 0.234, 하하는 0.039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옮겨 적었을 뿐이죠. 관리통의 표본 평균이 50.14인데 목표가 50.00을 초과하여 품질 변동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목표가 이제 50.00인데 표본 평균이 크니까 품질 변동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품질 변동이 크면 공정 능력이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서 이거 참고 문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